우리가 잘 아는 남자. 나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따금 정보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기억이 나는 꿀벌을 기른다. 매혹적이고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토스트에 바를 달콤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꿀벌을 기른다. 두려우면 손을 꺼내매들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른다. 당연한 말씀이다. 하지만 솔직히 사다리 사고를 당한 당시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세가 길어 이어지던 2010년 여름 동안에 나는 음주량이 놀랍게도 늘었다. 매일 저녁에 나는 술을 따라왔다. 천천히 마셨다. 나는 시간이 한 점 후에야 잔을 세기 시작했고, 그때도 술꾼들이 그랬듯이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더블 위스키를 2번 마시면 4단이고 와인 등등. 나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술을 끊기로 결심을 했다. 숙면을 취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늙는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나는 담배를 너무 오래 피웠다. 간성동맥 질환과 고독 사이의 신비롭지만은 입증된 연관성을 고려할 때 내가 다룬 초기 사례 중에서 하나에서 고독이 사망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 1990년 나는 수년간의 공부와 수련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병리학자였다. 검시관실 경찰관 또 하급 경찰관 한 명이 쉽지 않은 지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등등. 경관이 내게 건넨 현장 사진들을 빠르게 훑어보니 숲바닥에 두개골이 있고, 마침내 옷이 눈에 들어왔지만은 옷은 주변 경관과 거의 구분이 되지가 않았다. 현장 사진을 좀 더 살펴보니 만일 나무가 그 위로 자라기 전에 시신이 있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진검의 상자들을 흘낏 보고 흙냄새를 맡아봤다. 이 고역이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사진을 보며 시신이 얕은 무덤에 묻혔는지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었다. 고인이 이곳 나무 근처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수년에 걸쳐서 나무잎과 기타 숲 잔해들에 서서히 덮였을 가능성도 있다. 공포영화 보는 것 같다. 이 모델은 고인이 남성일 가능성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옷과 소지품을 볼 때 사망 당시 중년 후반이나 좀 더 늙은 남자였던 것 같다. 의복 스타일과 보존 상태는 그가 튜더 왕조 시대의 자장농이 아니라 20년에 살았던 사람임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고인이 살던 살인 피해자였다면 살인자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가 누구였든 간에 경찰은 이 남자를 이미 포기한 것 같았다. 나는 이 신통치 않은 여골과 유품을 통해서 살인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또 의무라고 생각을 했다. 숫자가 있고 밑에 25, 3, 75. 이것은 우리 세 사람에게 이런저런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가 주머니에 이름을 썼다면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날짜는 무엇을 뜻할까? 1975년이 그의 주머니에 든 가장 최신 동전이 발행된 해였다는 그 점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그가 죽은 날짜를 뜻할까? 이 경우 사고나 심장마비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살인사건이나 좀 더 유력한 가능성으로 자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이제 앤 해밀턴 리트라고 추정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이상한 신원 정보는 닐이 치매 또는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다. 그가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 초에 죽었다면 그는 대형 기관들 중에서 하나에서 지냈을지도 모른다. 서리 주에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런 기관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했지만 이따금 가두기도 했다. 만일 그가 돌봄을 받는 대상이었다면 리드가 이름이 아니라 시설 명칭을 나타내는 약자일 수도 있다고 추측을 했다. 그 대부분이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나는 꼼꼼하게 조사한 후에 그 뼈들이 모두 한 사람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을 확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DNA가 널리 이용되기 전인 1990년에는 그 일이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또 판단의 문제였다. 뼈들은 흙과 같은 갈색이었다. 뼈같이.
우리는 싱크대에서 뼈들을 깨 것이 뭔지를 닦기 시작했다. 니르 두개골은 아리턱이 없었고 위턱에는 치아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사망 시점에는 치아가 있었다는 것을 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어깨와 팔의 뼈들은 양쪽 모두 존재했다. 골반뼈도 있었다. 또한 왼쪽 갈비뼈 10개와 오른쪽 갈비뼈 9개도 있었다. 나는 흰 종이 위에 마치 직소 퍼즐을 맞추듯이 골격을 늘어놓았다. 초보자가 인간의 골격은 아무 의미 없는 덩어리, 혹, 홈, 각도, 제멋대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각각은 저마다 특별한 이유로 거기 있으며 만일 여러분이 뼈를 읽을 수 있다면 그것들은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특히 그 골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인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골반뼈를 조사해서 큰 궁둥 구멍의 모양을 판단해야 했다. 궁둥 모양. 여성이 남성보다 구멍이 크다. 닐은 확실히 남성이었다. 다음으로 골반 전면의 각도, 두등 결합을 확인했다. 그것은 첨탑처럼 날카로웠다. 따라서 이 역시 남성임을 가리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 구멍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했다. 닐의 골반뼈는 아기의 머리가 통과할 수 있는 타원형이 아니라 완전한 O자 모형이었다. 그는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특수 골 측정 보드에서 나머지 긴 뼈들의 길이를 측정하고 사전 공식을 적용한 결과 그의 키가 167에서 176 사이였다고 추정을 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한 단서가 더 있는지 현장 사진을 다시 한번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다. 남아있는 뼈들에는 동물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지만 닐 사고를 당하거나 암사자를 만났음을 나타내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좀 더 어렵다. 고인이 20대 초반을 넘겼다면 항상 그렇다. 항상 무릎에 관절염이 약간 있었다. 그리고 치아는 모두 돋아난 상태. 세 번째 어금니가 들어가는 치주도 있었다. 나머지 치아들도 대부분 텅 빈 치조만 남아 있었고 골다공증이 약간 있는 뼈, 소기관절염 마모된 치아, 심지어 깡통 담배값조차 나이와 관련이 있어 보였다. 종합해서 60에서 70 사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이 알고 싶은 중요한 질문은 그가 죽었는지 얼마나 된가였다. 나는 사인을 불상으로 제시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서 리트 이름을 추적하는 형사들은 마침내 영국에서 1975년에 살아있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는 어떤 목록이나 명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남자가 실종되었다고 보고한 사람도 없었다. 놀랍게도 그때 경찰이 두개골로 삼촌 얼굴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무렵에 3차원 복원이 크게 유행했는데 값이 싸지가 않았다. 대부분의 복원은 점토로 공들여 창조되었으며 일부는 선택할 정도로 정확해서 실종자의 신원을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회의적이었다. 1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두개골 주요 부분은 있었지만 턱이 없었고 치아도 몇 개뿐이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할 수 있을까? 닐의 이미지는 원래 3차원으로 복원되었지만 나는 이 좋은 사진을 제공받아서 컴퓨터에서 두개골 사진 위에 겹쳐 놓았다. 그것으로 내 의심은 끝이 없었다. 그 사람은 분명 닐이었다. 복원된 2차원 사진과 두개골 사진이 겹쳐지고 두개골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면서 마치 누군가의 3차원을 찍은 흑백 스냅 사진처럼 보였다. 그는 점퍼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당시 나이 든 사람들은 평상복으로도 그렇게 입었다. 닐은 우리가 아는 남자처럼 보였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꽤 자주 본 사람, 매일 아침 기차에서 또 읽은 온화한 남자, 또는 개를 선정시키며 정기적으로 몇 마디씩 주고받던 사람, 아니면 이웃들 옆에 늘 있던 조용한 형제. 그 사진에서 나는 여우들의 이리저리 차인 후 숲에서 반쯤 남은 두개골로 발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남자를 보았다. 우리는 일이 적어도 말년에는 떠들이 생활을 했고 따라서 살던 장소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남성이 도시와 그렇게 가까운
외딴 산뒤탈에서 죽은 이유가 뭘까? 살아생전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이유는 뭘까? 니는 살아있을 때 유령이었고 그의 죽음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닌다. 의존이라는 증후. 나는 비싸고 매력적인 집으로 불려갔다. 경찰은 내게 시신의 두부임을 알려주었다. 남편과 아내였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살인 후 자살을 예상했다. 그래서 쓴 총상을 입고 거실에 쓰러져 있고 누구도 비록 소사이어티에 잠을 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경찰관은 부부가 상당히 고령이라고 덧붙였다. 부부에게 일어나는 일, 사람과 그 파트너, 즉 욕정과 관련이 있다. 노인 부부들은 다양한 감정을 겪지만 극단적인 열정은 그들 영역이 아니다. 그들은 그게 아니라도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자, 이제 진짜 노년이라는 필연적인 단계를 검토할 차례다. 노세가 아니라 젊은 노년에서 늙은 노년으로 넘어가는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어쩌면은 진짜 노년이란 독립성을 전부까지는 아니라도 일부나마 잃는 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복잡한 거미줄을 치느라 거미처럼 바쁘기 때문에 노인의 스트레스를 일일이 처리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노인들은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경찰관이 노인들이 사는 집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했다고 알렸을 때에 나는 상실 한계 의존으로 뒤엉킨 매듭을 만나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집은 그렇지 않았다. 창문은 잘 손질되어 있었고 창문은 깨끗했으며 그 집에서 나는 경찰관을 만나 간단한 보고를 들었다. 메이슨 그랜트 부인입니다. 너 보이는 트위터 스커트, 알맞은 신발과 타이츠로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나도 메이슨 그랜트 부인의 체온을 재었다. 박스, 부인 옆에는 뚱뚱한 격자물이 가방에 놓여 있었다. 가족 손잡이가 다른 것으로 보아 수많은 쇼핑의 동반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아마 메이슨 그랜트 부인은 내가 이 집에 오는 길에 지나쳐온 편의점에 다녀왔을 것이다. 그가 군대에 있었나요? 메이슨 그랜트 대령인가? 그랬어요. 경찰관이 내게 말했다. 피아노 위에는 더 작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어떤 사진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사진들인 듯 희미했지만은 팔걸이 의자들 중에서 한 개는 옆에 신문을 보관하는 칸막이 책장이 있었다. 신문은 저마다 완성한 십자 퍼즐이 보이도록 정확히 접혀 있었다. 부엌은 아일랜드 식탁을 둘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습관과 정해진 일과를 충실하게 따르는 질서 정연한 집이었다. 다음에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모든 게 달랐다.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것처럼 난장판이었다. 이번 구급 대원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메이슨 그랜트 대령의 체온을 재는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뒤집힌 스콜 대표의 얼굴, 입을 몸싸움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관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표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긴 했지만 하지만 어지러진 물건들은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 의료 도구였다. 휴지, 붕대, 가위, 또 점착, 석고, 크림, 연고, 튜브, 네일 파일, 트로피, 배지. 이 방은 한때 체계가 잡혀 있었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흐트러진 후에 영영 제자리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았다. 화장대 위로 텅 빈 보드카 두 개가 보였다. 나는 침실에 병이 되어 있는지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가능한 시나리오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았다. 이제 부검으로 더 많은 것을 찾아내야 할 차례다. 하지만 이미 7시였고 나는 이미 부검을 두 번이나 한 터였다. 형사들은 다음날 아침에 시체 안지소에서 다시 모이는데 동의했다. 다음날 내가 시체 안지소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대령과 메이슨 그랜트 부인의 시신이 부검실 밖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메이슨 그랜트 부인 먼저 합시다. 사건의 열쇠를 부인이 쥐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반대 방향의 유적실 쪽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다행히 유적이 없었다. 그 대신에 경찰들이 앉아서 찻잔 위로 몸을 구부린 채 부서진 나이스 비스킷이 든 비스킷 상자 뒤쪽의 커스터드 그림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했다. 너희는 어제 아침 세 아들 중 한 명에 의해 발견되었고 아들은 열쇠가 없었지만은 여러 번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밀어보았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알고 놀랐다. 일반적으로 그의 의무는 무작정 찾아오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내가 그 집에서 본 질서는 너 부부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명했다. 사진의 약속에만 방문할 수 있었고 자주 방문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모든 아들들과 그들의 식구들은 이 규칙을 알았고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다.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주말에 부모에게 안부 전달을 했지만 전달을 받지 않았다.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세 번 전달을 해도 아무도 전달을 받지 않자 아들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알렸고 그들 역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이쯤 되면은 어느 아들이든 적어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들이라도 월요일 아침쯤에는 찾아봐도 봤을 만하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찾아가서 부모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전화만 계속했고 나머지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화요일 밤에 세 아들은 다음 날은 허락 없이 찾아가도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장 가까운 사는 아들이 아침에 부모 집으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일찍은 안 되고 10시에 가라. 그 시간쯤에는 메이슨 그랜드 부인이 쇼핑을 마칠 시간이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경을 보인다면 즉시 돌아가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를 서로하며 비스킷을 우적우적 씹었다. 무서운 부모였나 봐요.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말했다. 자식과의 관계치고는 이상해 보였다. 아무리 자식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거나 누군가를 집안에 들여놓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준비가 있다 해도 말이다. 아들들은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어머니는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고 대장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아들은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좀 약해진 줄로만 알았어요. 대령의 나이가 둘 다 74세 놀라웠다. 이 안타까운 부부 중에서 복음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아니었다. 선성이나 공격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금시간에서 납득이 됩니다. 춥긴 했지만 여기 북극도 아니고 노부인이 쇼핑하고 집으로 걸어와 어디서 죽었다고요? 문을 열자 처음에는 건강한 여성처럼 보였다. 호흡기는 영어했고 심장도 멀쩡했고 동맥에 쌓인 또 죽정도 놀랍도록 적었다. 사실 그 연령대치고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암은 이따금 인질적인 게임의 경쟁적인 심혈관계를 청소하는 호의를 베푸는 척 우리를 조롱한다. 먼저 위를 살펴보니 저 전증의 증후가 뚜렷했다. 내 위 내벽이 저먹은 것처럼 까맣게 변해있고 마치 짙은 색 페인트가 된 것처럼 저 좋은 상태에서는 혈액이 진득진득해져서 많은 장기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슬러지처럼 되어진다. 위를 조사하는 동안에 나는 근처에 있는 간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것을 계속 의식했다. 부인의 간은 거대하고 알록달록했다. 가치가 있어야 할 둥지에 들어온 거대한 뽀뽀이처럼 볼싱기 같은 무언가가 겠는질로 보였다. 위를 다 살펴봤을 때 더 이상 간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간을 들어 올렸다. 저기 뭐예요? 가장 어린 행성을 했다. 마치 달 표면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간을 보았던 그 음식안실 경찰관이 말했다. 간 경변인가요? 그 여성이 물었다. 보드카는 결국 부인이 마셨던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드카는 이 청년 남편에게 가져다 줄 거였어요. 부인의 간은 2차 종양으로 가득해요. 전이에요. 가장 어린 형사는 그 이상하고 일그러진 장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종양의 크기는 다양했다. 어떤 것은 강낭콩처럼 작았고 한두 개는 크리켓 공만큼 컸다. 종양이 간 전체에 점이 퍼져 있었다. 이따금 종양들이 너무 가까이 모여 있어서 나는 메이슨 그랜드 부인의 대장을 확인했다. 종양을 찍은 수술자리가 보였고 수술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그것에는 아무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인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종양이나 혈뇨나 림프질을 타고 대장 밖으로 나간 것이다. 간에 암이 퍼지면 그런 식으로 즉사할 수 있나요? 생각으로 나는 설명했다. 이 적용이 되면은 체내 화학 적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적용이 되면은 그렇다라는 거네요. 노령에다가 저 지원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병변을 일으키는 독극물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재생능력, 금단증서, 그래서 수사관이 달랐지만은
부모가 동시에 죽는 일은 드물지만 생각만큼 드문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은 노인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 이럴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진짜 노인이 가져올 한계들을 이미 인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바로 오래된 시기를 거친 일이다. 이미 아름다운 시기를 몇 개 수리했고 지금은 시기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에 몸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내게 큰 즐거움이다. 그래요.